안녕하세요. 연세반니 치과교정과 원장 백인규입니다. 오늘은 치아교정 치료의 방법, 치아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교정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적, 목표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교정 치료는 일단 교정 치료의 타겟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윗턱, 아래턱, 턱뼈, 그리고 두 번째는 흔히 생각하는 치아 교정 자체, 이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로 턱뼈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악정형, 성장 조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턱뼈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대개 사춘기 이전, 이로 따지면은 유치에서 영구치열기로 넘어가는 혼합치열기 시기에만 가능한 치료를 우리가 성장 조절, 악정형 장치를 이용한 교정 치료를 말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윗턱뼈, 아래턱뼈 간에 부조화가 있을 경우에 흔히 구애 장치, 바깥쪽으로 큰 페이스 마스크라든지 헤드기어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입안에 아주 큰 분해 장치를 껴서 프랑클 장치 혹은 액티베이터 등의 위아래 같이 끼는 장치를 이용해서 위아래 턱 간의 위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아만 움직일 수 있는 교정 장치, 치아의 표면에 붙이는 브라켓이라든지 투명 교정 장치들을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 뿌리 자체가 심하게 변형되어 있다든지 혹은 뿌리 자체가 너무 짧은 경우에도 치아 교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은 잇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아 교정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정 장치 종류도 물론 분류를 조금 크게 나눠보면은, 우리가 치아 표면에 어떤 고정식으로 붙여서 하느냐, 혹은 환자분께서 직접 탈착 가능하게 뺐다 꼈다 하는 가철성 장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식 장치는 또 크게 재료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쓰던 금속 형태, 메탈 형태의 고정식 브라켓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심미적인 형태로 많이 쓰고 있는 또 세라믹 형태, 그리고 치아가 대합이 될 때 상대적으로 주변 치아들을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는 레진 브라켓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교정 치료에 쓰던 결찰 형태, 보통 브라켓을 붙이고 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얇은 철사 혹은 고무링 같은 걸로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요새는 장치 자체에 대부분은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 클립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이런 자가결찰 형태의 브라켓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철성 장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1차 교정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이 분홍색 혹은 하얀색 투명한 레진 형태의 플레이트가 있는 가철성 장치를 쓰게 되고요. 성인들은 요새 많이 쓰는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밥 먹거나 양치할 때 빼고는 충분한 시간을 착용을 하면서 교정 치료를 도모를 하게 됩니다. 6개월이 사실은 180일 굉장히 긴 기간인데, 보통 교정 치료가 우리가 월 치료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더 길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5번, 6번 정도만에 교정 치료가 끝나는 건데, 물론 가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앞니 부분 교정할 때는 대개 한 5, 6개월 정도를 저는 보통 치료 기간으로 잡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5, 6개월 정도면 충분한 환자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교합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든지 앞니를 후방으로 많이 이동시켜야 된다는 그런 전체 교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금니까지 다 장치를 붙여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6개월 만에는 전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통 전체 교정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를 안 빼는 교정 치료는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말씀드리고, 이를 빼는 경우에도 그거보다 조금 더 긴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대개는 한 6개월 정도면은 마지막 교정 치료 마무리할 때 치료 기간이 한 4개월, 6개월 정도 저는 소요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전체 교정 치료에서는 6개월로는 아주 큰 변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고정식 장치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철사를 묶느냐
아니면 장치 자체에 내장된 클립으로 철사를 이렇게 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찰력 차이가 좀 생겨요. 그래서 아무래도 묶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와이어를 고정을 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조금 더 세지고 부가적인 힘이 더 가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대개는 초기 배열 시에는 자가열찰 형태의 브라켓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가철성 장치, 뭐 대표적으로 요새 많이 쓰는 그런 투명 교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자분한테 좀 의존을 해야 되는 경향이 많아요. 본인이 열심히 안 끼면은 치료 기간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도 있고 장치도 중간에 여러 번 막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협조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의 좀 차이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대로 고정식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보다 이런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배열할 때 빨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들의 케이스에 맞춰서 장치를 선택을 하는 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정 치료할 때 생리를 뺀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시고 처음에 많이 문의를 하시죠. 근데 이제 무조건 당연히 빼는 건 아니고요. 공간이 아주 많이 부족할 경우, 현재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이 턱, 밑턱뼈, 아래턱뼈의 공간에 비해서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이 부족할 경우, 두 번째로 현재 환자분의 입술 상태가 너무 많이 돌출이 돼 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우리가 옆 얼굴 엑스레이를 찍어서 환자분 상태를 분석을 해봤는데 앞니 각도가 너무 많이 뻗어져 있어서 치주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발치가 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발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 빼고 나서는 우리가 되돌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사실 발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봅니다. 옆 얼굴 엑스레이,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해서 환자분의 뼈 상태, 치조골 상태, 앞니 각도, 입술이 정확하게 정상 교합자분들 대비 얼마나 나왔는지를 측정을 해보게 되고, 치아 모형을 체득을 해서 환자분의 공간이 부족한 정도를 일일이 좀 다 계측을 해서 공간 부족량에 따라서도 발치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사실 발치에 대한 필요성은 좀 감소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요새 많이 쓰는 미니스크류 임플란트라든지 혹은 뭐 안정적인 좀 치열근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치아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어떤 발치 치료의 필요성은 좀 감소하긴 했고요. 제 생각에는 또 환자분들의 또 주관적인 그런 돌출되는 차이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약간씩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좀 많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면 또 요새는 또 볼륨감 있는 입술을 또 원하시기 때문에 약간 각도가 좀 뻗어져 있어도 일부러 이를 안 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의 주관적인 본인의 원하는 정도, 입술에 나온 정도의 차이,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 따라서 발치 여부가 나눠질 수가 있고 무조건 교정 치료를 하면서 발치를 하진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턱뼈에 심게 되죠. 임플란트 식립체 자체가 뼈랑 아예 붙어버리는 거예요. 강한 골 유착이라고 합니다. 이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교정 장치를 붙이거나 했을 때 임플란트 부분은 절대로 안 움직이는 부분이 돼요. 임플란트 자체도 못 움직일 뿐더러 주변 치아들을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정 치료하는데 아무래도 치아 이동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어떤 치아가 안 좋아서 이를 빼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추후 교정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케이스인데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도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를. 예를 들어서 이 치아 주변은 크게 우리가 이동의 어떤 목표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크게 두 부위예요. 잇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치아 머리 부분이 있고 뼈에 박혀 있는 식립 부분이 있는데 식립 부분을 안 건드린다고 해도 교합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간혹 교정 끝나고 나서 이 치아 머리 부분만 교체를 통해서 저작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정 치료 하기 전에 임플란트 여부도 교정치과 의사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